문장 길다고 겁먹지 마세요. 계약명의신탁 나오면 이렇게 길어져요. 말이 길어져요. 10번 이거 할 차례죠. 요거 기출문제인데 2010년이니까 이 법 시행 이후고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을을 내세워서 이건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을을 내세워서 하니까 을이 매수인인 거죠. 요게 포인트. 이렇게 매면 모르는 했으니까 병이 선이잖아요. 선이면 요게 유효거든. 이렇게 등기도 유효고. 조금 전에 했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약정만 무효란 말이죠. 약정만 무효란 말이에요. 자금 이렇게 되었을 거고. 요 뜻이란 말이에요. 이전 등기 마쳤다. 을 앞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갑과 을은 통모하여 임대차 계약 작성했다. 갑을 간에 통정 임대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 토지 임차인인 것처럼 가정해 지금까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갑이 임차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사용하고 있다. 점유 사용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통정 임대차 무효인 거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맞죠?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맞습니다. 을 소유거든요. 갑은 을에게 토지가 아니라 매수 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금 달라고 해야지. 갑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은 통정 무효다. 맞고요. 갑은 을로부터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유치권 안 된다고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 문제. 자, 11번 볼게요. 2016년입니다. 갑은 을과 약정하였다. 을은 약정에 따라 선의의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갑에게 인도했다. 되시나요? 이거 똑같잖아요. 계약명의신탁. 매매 유효고 병이 선이라 했잖아요. 현재 갑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그죠? 이 부동산 누구 겁니까? 을 소유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등기가 유효니까. 병이 선이라는 걸 꼭 찾아야 돼요. 자, 옳은 거.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유효가 아니고.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X부동산 자체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없다. 2번이 맞죠? 자금 달라 해야죠. 2번이 맞습니다.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회수 담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 유치권 안 된다 그랬고요.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 못 들어갑니다. 을 거라서. 을이 자의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면 취득합니다. 부당이득 청구했는데 부동산 넘겨주면 유효입니다. 을이 갑에게 넘겨주면 유효입니다. 못한다가 틀렸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2015년입니다. 갑은 병취 소유 토지를 취득하고자 을과 명의신탁 체결하고 매수자금을 주었다. 모르는 병으로부터 매수하고 등기 넘겼다. 계약명의신탁 똑같죠 지금? 선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소유자는 을이다. 맞잖아요. 갑의 지시에 따라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 역시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명의신탁도 무효고 처분해서 돈 돌려주겠다. 이것도 무효입니다. 같이 무효입니다. 2번을 주의해야 되죠. 28회, 26회 때 문제. 을이 정에게 매매해서 이전해줬다. 정은 선인 경우에 취득한다. 틀렸죠? 정은 선악불문하고 취득하잖아요. 3번이 답이고요.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여전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손자한테 주는 것도 명의신탁이니까 이해했겠죠. 그냥 주는 거는 정려고요. 맡겨놓으면 명의신탁입니다. 네, 그래.
그 희한하네 이라더라고. 실명법은 누구 앞으로 하라고요? 자기 앞으로 하라고. 손자 앞으로 하라가 아니고. 손자 앞으로 다 하면요 정년세 나중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자, 5번에 만약 을과 명의신탁이 사실 알고 있는 병이, 자, 알고 있는 병이라니까 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을과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가벽에 기속시키는 의도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을과 병이 매매 계약하면서 그 법률 효과를 직접 가벽에, 법률 효과, 요게 요 대본 판례 핵심인데요. 법률 효과를 직접 가벽에 가도록 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게 요 그림을, 문장은 요런데 그림을 잘 보세요. 을과 병이 거래하면서 법률 효과는 직접 가벽에 가도록 한다. 대리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주 비슷하죠. 그럼 당사자가 누굽니까? 갑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갑병이 당사자고 등기는 을 앞으로 해놓으니까 3인간 명의신탁이 돼요.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세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5번 요거는 요 판례를 한번 봐놔야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하긴 뭐 답이 3번에 쉽게 나왔으니까 5번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요 문장은 일단은 한번 봐두셔야 돼요. 이게 3인간 명의신탁이다라는 거.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고. 그게 의미 있는 판례거든. 이게 이 당시 새로 나온 판례인데 이건 몰라도 이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13번. 2014년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였다. 그 사실 알고 있는 매도인 병은, 자, 요 13번 주의해야 되죠. 아니면 여기도 보세요. 요 10분이나 10분 하나 동그라미 해두시고 보시고, 요거는 선이고 요거는 악이잖아요. 요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요 약정 무효고 요 등기 요것도 무효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매매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겁니까? 을에게 등기 넘어가도 병 소유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병 소유니까 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청구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자기 거니까. 돈 돌려줄게 내놔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소유권에 근거해서 을 등기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거니까.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고 갑이 병에게 이전 청구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갑은 매수인이 아니거든. 자, 을에게 등기가 있잖아요 지금. 정한테 넘기면 선악불문하고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갑은 을에게 뭘 요구할 수 있나요? 매수 자금 달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수밖에 없죠. 예. 약정이 무효니까. 누구하고 누구 사이 이야기냐, 요걸 잘 파악해야 된다. 자, 한번 볼게요. 13번. 옳은 거 찾아라. 액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틀렸죠. 병 소유자네요. 첫 번째 딱 요걸 낸 거죠.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 병은 병에게 청구 못하잖아 했잖아요. 갑은 매수인 아니거든요. 3번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지 않으면 병은 대금 반환 청구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말소 안 해주니까 돈 못 주겠다 하는 거죠, 뭐. 그죠? 말소해주면 돈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이런 표현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여기서 괜찮아요. 을이 정에게 매도했다. 저건 무조건 취득한다 했잖아요. 취득 못한다는 말은 틀린 거죠. 자, 5번에 을이 정에게 매도해서 이전해줬다.
요것도 처리할게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어리 정액에 처분했잖아요. 누구 거 팔아먹었어요? 어리 병 소유 부동산을 침해한 거란 말이죠. 요거 위법이란 말이에요. 위법은 되는데 병이 어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대금 다 받았는데 뭐. 손해가 없는데 뭐. 소유권 침해라는 위법이 있어도 손해가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그 이야기. 돈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침해가 아니다는 말이 틀리죠. 침해이다 해야죠. 자, 14번은 2016년 토지 경매입니다. 경매. 요거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매는 경락인이 무조건 취득합니다. 매도인이 선의악이 안 따집니다. 요게 포인트인데요. 잘 보세요. 요건 경매입니다. 갑이 자금된다. 을을 내세워서 매각받기로 했다. 이 부동산 경매받았다는 거예요. 경매받아서 이 사람이 돈 내고 등기했단 말이죠. 그럼 누구 겁니까? 을 소유다. 뭐 이 부동산 원 소유자가 이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선악 따질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팔리는 사람은 선악 안 따져도 돼요. 여기서는 파는 사람 선악 다 따졌잖아요. 여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경매로 나온 물건을 샀을 뿐이니까. 그럼 무조건 을 소유가 돼요. 그럼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 무효니까 자금 달라고 해야 되죠. 이게 다예요. 을이 병한테 팔아버리면 정은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선악 불문하고 을 소유다. 여기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갑을 사이의 약정 무효죠. 액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틀렸죠. 을입니다. 액토지를 갑이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니까 유효. 약간 응용한 거고. 그 다음 4번에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매각해서 돈을 갑에게 주기로 한다. 무효입니다. 맡기는 계약 무효고 돌려받는 계약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조금 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자, 액토지 소유자가 갑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수탁자 을명의 등기는 알고 있던 경우 수탁자 을명의 등기 유효다. 을 등기 유효잖아요. 알고 있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일단 유효해요. 5번이 답이에요. 15번이 아주 경매하고 이것도 경매 문제인데 비슷합니다. 보세요. 2015년도에 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자금 주면서 병명의로 이전등기를 했다. 갑이. 이 경우죠. 병은 매각 허가 결정 받고 완납 후 등기 마쳤다. 그럼 누구 소유입니까? 병 소유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실, 명의신탁 있다는 사실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했죠. 선악 불문하고 약정은 무효지만 경락인이 무조건 취득합니다. 등기는 유효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옳은 거 찾아라.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이다. 맞죠? 계약명의신탁이다. 맞고요. 계약명의신탁이다.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갑과 병의 명의신탁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취득 못한다. 병은 무조건 취득한다 했잖아요. 니은이 틀렸죠. 갑은 병에게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매수자금 청구 되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가운데 니은이 틀리고 기억 디귿이 맞아요. 14, 15번은 무슨 이야기다? 경매 부분. 그러면 13번은 매도인이 악인 경우고 계약명의신탁. 10번은 매도인이 선인 경우. 이런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앞에 7번은 적법한 명의신탁, 종중 명의신탁, 적법 사례. 자, 16번.
2010년 가벌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을 명의로 등기했다. 병이 선인지 악인지 안 나와 있죠. 읽어봐야 되는 거죠. 약정 무효다 맞죠? 약정은 무효거든요. 병이 알고 있다 악이네요. 악이면 을 등기 무효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경매로 인하여 을로 이전 등기되면 선악관계 없이 등기 유효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3번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지금 4번에 병이 가벌간에 약정이 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 병이 선이다. 그러면 을명의 등기는 유효다. 맞죠? 5번에 을이 토지를 정에게 처분했을 때 정이 선인 때 취득한다. 아니죠. 선악불문하고 취득하죠. 을에게서 정으로 넘어가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취득합니다. 5번이 틀린 거죠. 이건 슬쩍 모아둔 문제입니다. 17번 보세요. 17번. 자, 17번. 여기서 볼게요. 가번 2015년도에 약정하고 병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등기했다. 자, 요거는 이제 17번을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되시나요? 요거는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고 3인간 명의신탁이에요. 3인간 명의신탁. 요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매매 유효고요. 등기 무효고 약정 무효거든요. 법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이 부동산 누구 겁니까? 병소유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무효니까. 그런데 계약이 유효잖아요. 매매가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게 나한테 등기 다시 넘겨주세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전 등기 청구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려면 병이 소유자로서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 청구됩니다. 안 해주면은 갑이 병을 대위해서 을 등기 말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로 등기 넘겨줬다. 그럼 유효다. 이게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죠. 물론 을이 정한테 팔아버리면 무조건 취득하는 거고. 정은. 요거는 17번은 3인간 명의신탁이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계약 명의신탁하고 3인간 명의신탁을 잘 내거든요. 자, 볼게요. 을 명의로 등기했다. 옳은 거. 병이 소유자다. 맞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무효니까 해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벌써 틀린 말이에요. 3번에 디귿에 갑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무효니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 맡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청구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리얼에 병은 진정 회복으로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병거니까. X부동산은 대내적으로 갑이고 대외적으로 을이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유효일 때 이야기, 두 사람 사이 때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3인간이라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17번은 3인간 명의신탁이다. 비슷하게 계속 나옵니다. 뒤에 보면 18번 볼게요. 2015년도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병 소유 토지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가지고 을에게 등기 넘겨놨다. 되시죠? 갑이 점유하고 있다. 자, 이 부동산 누구 겁니까? 3인간 명의신탁이 누구 겁니까? 병 소유자네요. 자, 병은 옳지 못한 거 을에게 X토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갑은 병에게 X토지 이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매수인이니까. 병은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기 거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맞죠.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냥 아주 3인간 명의신탁만 낸 거죠. 자기 이야기는 3인간 명의신탁 거로는. 자, 19번 봅니다. 2010년 갑은 병의 토지를 매매 당사로서 계약 체결한 뒤에 을과 약정 맺고 3인간 명의신탁이네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해놨다. 3인간 명의신탁. 옳은 것.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합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매가 유효니까. 매매가 유효니까 이전 의무가 남아 있다. 갑은 청구할 수 있다 해도 같은 말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넘겨다오. 자기 거니까. 2번이 답이. 대내적, 대외적 나오면 틀렸고요.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고요. 갑의 명의신탁 해지해서 해지가 안 되죠. 다 틀린 거죠. 자, 20번. 그러니까 지금 17번이 3인간 명의신탁입니다. 19번까지인데요. 그건 한번 봐두는 게 좋고. 자, 20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예, 20번은 상호 명의신탁입니다. 요거 하나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요거는 1필지를 매수하면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가지고 각각 구분 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는 공유 등기 해놨다. 이해되시죠? 요거 딱 기억해야 돼요. 자기 땅에 집 지으면 자기 땅 자기 건물인 거잖아요. 땅만 소유자가 바뀌어도 법정지상권 되거든요. 남의 땅에 지어놓으면 안 되는 거고. 제3자가 침범하면 공유로 처리해야 되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단독 소유로 생각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위치와 면적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1필지 토지를 공동 매수했는데 분필을 하고 이전하지는 않고 필지 전체에 대해서 양수한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만 해놨다. 이게 이제 상호명의신탁인데 1번에 보세요. 옳지 못한 거 상호명의신탁이다. 맞잖아요. 갑은 자신이 양수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맞고요. 제3자 병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공유니까. 갑과 을의 공유물에 대한 제3자 병의 불법행위 있으면 공유 부동산에 제3자 불법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지분 전부에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나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나요?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한 비율 한도에서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용료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5번. 상호명의신탁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할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분할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분 이전 청구해야죠. 요거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분할 소송하면 안 되고 지분 이전 청구를 해야 된다. 잘했습니다. 21번.
갑과 을은 구분 소유주 공유 관계다. 틀린 것. 갑은 자기 부분 단독 처분할 수 있다. 맞잖아요. 갑은 특정 구분 소유에 대해서 을의 방해가 있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기 땅이니까. 을의 특정 구분에 대해서 제3자 방해가 있으면 갑은 보존 행위에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이게 더 쉽잖아요. 오히려 앞에 문제. 20번 이게 차라리 낫잖아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여기서는 상호명의신탁이 종료되면 지분 이전해야 된다 했잖아요. 동시행이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분 이전은 동시행이다. 4번 질문. 요거 대부분 판례고요. 4번을 참고해야 되고요. 갑이 자신의 구분 소유지에 Y 건물을 자신이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대. 이때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해버리면 Y 건물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합니다. 성립합니다. 요거는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갑이 자기 땅에 지었습니까? 남의 땅에 지었습니까? 자기 땅에 지었잖아요. 땅만 을에게 넘어가 버리니까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된다 해야 되죠. 예. 잘했습니다. 4번, 5번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자리죠. 20분 기준으로 해서 21번은 4번과 5번을 주목하면 돼요. 아주 잘했습니다. 갑바에 가서 틀림없이 합격하라고 기도할게요. 그것도 내가 걸어 안 올라가고 자전거 타고 올라갈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평생. 기도하러 굉장히 많이 갑니다. 부산역 앞에 단체 버스가 있어요. 저 어디 갑니까? 하면 전부 대고 간대. 엄청 가요. 그런가요? 그래도 성실히 기도하고 해서 소원 성취한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좋아라 하던. 자, 22번 봅니다. 이것도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서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에게 Y 부분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만 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 땅을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죠. 뭐 요만큼 판다고 했으니까 요만큼은 분할 안 하고 상호 지분 공유 상호명의 신탁하고 있는 거죠. 공유 등기했으니까 상호명의 신탁. 자, 옳은 거. 여기 몇 회 문제입니까? 작년 문제잖아요. 봐요. 29회 문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을은 갑에 대해서 공유무 분할 청구 안 된다 했잖아요. 을은 갑 동의 없이 Y 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없다가 틀렸고요. 을이 Y 부분 점유하는 것은 자기 땅이니까 자주 점유죠. 타주가 틀렸고,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법주인상권 안 된다 그랬죠. 남의 땅이 지으면. 을이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게 공유물 보존 행위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맞아요. 20번하고 21번은 여기 4번, 5번 해두시고 이렇게 해두시면 22번은 자동 해결된다. 29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자주 안 나오거든요. 원래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3인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하고 되시나요? 요걸 꼭 공부해 두세요. 3인간 명의신탁은 아까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하고 상대방이 악인 경우 그 두 개 꼭 구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요거 계약 명의신탁 3인간 명의신탁. 아까 7번 요거 뭐였어요? 적법한 명의신탁 법률관계, 적법관계. 3인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상대방이 선의냐 악이냐 따라.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경매 때 이거 지금 하나 있었잖아요. 15번 보시면 경매 때는 경락인이 무조건 취득한다. 매도인이 선이다 악이다 따질 필요 없다. 여기서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따져야 되는데 경매 때는 그거 따질 필요 없다. 경락 받은 사람이 무조건 취득한다. 차이. 이게 여기 낼 게 많은 겁니다. 두 문제 내는 것도 양반입니다. 이게. 저는 부동산 대학에서 이거 6개월간 강의했어요. 명의신탁 하나만. 명의신탁 하나만 했죠. 그러니까 상세히 알아보니까 다른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혀를 내더라고요. 너는 어째 이걸 잘 안 오이라고. 하나만 10개월 동안 했으니까 알지. 자,
어쨌든 복습 많이 하셔가지고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저도 각바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